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양동 봉계동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종호입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도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든 후보자께서는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가지며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자께서 본인을 소개하는 시작 발언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후보자님의 주요 경력과 정치적 비전,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안수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삼양동 봉계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삼양동 봉계동 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박안수입니다. 저는 삼양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평생 지역을 지키며 일해온 사람입니다. 일평생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동고동락해온 사람으로서 지역의 민심과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양동 봉계동의 오랜 수원 사업이 무엇인지, 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하루하루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현안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 박안수, 문제를 해결하는 완수하는 도의원 박안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태관 후보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양, 봉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태관은 삼양, 봉계의 지역발전 및 균형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회천에서 태어나 삼양초, 오현고, 제주대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단국대와 추계예술대에서 예술경영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문화예술정책 전문가로서 23년간의 현장 경험, 25년간의 대학 교육, 10년간의 예술 행정공무원으로서 현장 실무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런 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경제와 골목 상권을 살리고 삼양봉계를 역사문화예술도시, 친환경 에너지 복합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비된 후보 김태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어 마지막 후보이시죠. 박두화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양동, 봉계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삼양동, 봉계동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박두화 예비후보입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이종활동을 하며 저희 관심 하나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정치를 하는 보람과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쌓아온 약 4년의 경험을 이제는 삼양동과 봉계동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항상 주민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 주민의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생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삼양동, 봉계동 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확실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변화의 바람, 함께 만드는 행복, 박두화가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새 후보자분들의 시작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 간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각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하신 후에 해당 공약에 대해서 새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후보별 공약 발표는 2분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토론은 각각 2분씩 진행을 하며 한 후보자의 공약 검증 토론으로 배정된 시간은 총 6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안수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2분간 발표를 해주신 이후에 박안수 후보자와 김태관 후보자 두 분의 상호 토론을 2분씩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이 있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전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김해 제2바다도서관이나 마산 제2바다도서관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찾아갈 만큼 잘 운영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삼양 본계는 교육문화 기반시설이 매주 열악한데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쉼터, 문화공간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저는 아동 청소년은 물론 노인 돌봄과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본계동 햇빛소독마을 조성입니다. 본계동은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환경 부담을 감내해온 주민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독마을 500개소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햇빛소독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선거공약 3호로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전국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180여 개 시군에서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만 도민들이 10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들이 억울하게 불평등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더 이상 제주도가 도시가스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제주도민이 생활권 보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공약으로는 삼양해수욕장 도심형 레저 스포츠 메카 조성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서핑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서핑 활동 구간을 지정하고 해양 레포츠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표 공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관 후보자와 함께 2분씩 나누어서 상호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수 후보님의 공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행정에서 진행 중인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라든가 그다음 SOC 복합문화센터 등인데요. 이건 잘못하면 행정의 베끼기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제1공약으로 말씀하신 사마지구 SOC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보면 삼양과 지금 본계동의 현안이 좀 다릅니다. 삼양에 비해서 본계는 상당히 많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삼양은 문화예술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본계는 회천 파크골프장 주변의 체육시설 확충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박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후보의 두 번째 공약은 햇빛소독마을 조성입니다. 언뜻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연금형 복지 정책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거는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 측면이 있는데 자,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총 합해서 전체 상호 토론 시간이 2분이기 때문에 발표는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듣고 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박안수 후보자께서 1분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SOC 삼양동 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에 관한 정책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양동에는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예전에 그리고 낮으신 분들이 있는데 경로당이 11개 경로당이 있지만 그중에 참여를 못하는 아파트 단지별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SOC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15분 도시과에서 SOC 사업을 굉장히 진행하고 있고요. 한 10몇 개 제주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같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파고든다 그러면 예산 부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계 햇빛소독마을이라는 부분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회천동에서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발표에 이어서 박두아 후보자와 함께 상호 토론을 2분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주시죠. 네, 박한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생활복합센터 SOC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SOC 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이미 종료된 사업인데 예산 확보를 아까 하고 있다고 15분 도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그 생활 SOC 사업 같은 경우는요, 네. 2025년 이후 제주 그 15분 도시가에서 그 제주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도로 이관을 했고요. 국비가 이미 SOC 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SOC 사업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애월도서관, 표선도서관 등등 SOC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15분 중에 있는 도시가에서 것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SOC 사업이 일단 짓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SOC 사업이 국무총리 산하에 수행하는 업무를 2025년 지자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 15분 도시과에서 한 4건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머무는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해 지혜바다나 그것은 아까 마산 제가 지혜바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햇빛 소독 마을 관련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이 햇빛 소독 마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등 이런 것에 대한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해서 지금 전기가 남아돌아서 셧다운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그것에 대한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어진 토론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태관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2분간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4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은 상당히 좋은 문화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사시대 유적지라든가 삼양 불탑사, 5층 석탑 등등등 상당히 좋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문화예술 관광 상품으로 개발 육성해서 지역의 지역 경제를 한번 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연 중심의 사마지구가 단기간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상당히 많은 청소년과 청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문화예술 아카데미라든가 청년 워케이션 센터 건립, 노인장애인 동볼 센터를 강화하는 등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강 명도암 회천을 포함한 본계의 가장 현안은 35년째 지속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을 도시 재생을 통해 친환경 순환센터와 에너지타운 조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여기서는 회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서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농촌마을 기본소득 확대 모델로 육성해서 기본사회 특허의 핵심 모델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김태관 후보자의 대표 공약 발표였습니다. 자, 이어서 박한수 후보자와 김태관 후보자의 상호간 토론 2분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SOC 그 삼양동 사업에 대해서 조금 못다한 말이 있어서 거기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삼양동에 보면은 행복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던 그런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연동, 노영동 쪽에 보면은 지금 국민주택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는 주탑일층을 짓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김태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 콘텐츠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지금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은 일단 담당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 지역개발 관련돼 있는 부서인데 이거는 정부 예산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예산과 정부 예산이 5대5 매칭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콘텐츠이기 때문에 또 IT 기반의 그 예산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건데요. 거기 재생에너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과 그다음 마지막에 국무조정실이 이를 총괄 지원합니다. 이 세 개의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지자체와 매칭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산 그게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아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활 SOC 사업인데 요게 지금 국무청리 산하에서 지금 밑으로 이렇게 지자체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그 예산을 받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뭔가에 대한 사업 예산을 받아볼 예정인데 지금 국가 중앙정보 얘기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도 문화 콘텐츠 뭐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SOC 사업이거든요. 그게 2025년에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이라서 이거는 조금 현실성에서 예산 확보 부분이 저번에도 더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처는 제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관 후보자와 박두아 후보자 두 분 간의 상호 토론 2분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 또한 도시재생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이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아까 박한수 후보님께도 얘기했듯이 지금 SOC 사업은 국비 사업은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센터를 짓겠다고 한다면 그럼 부지 확보가 제일 우선순위인데요. 부지 확보는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요? 제가 말씀한 네 가지 중에 그 SOC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없고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 관광 축제고,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문화예술 아카데미와 청년 워커에이션 센터와 그다음 돌봄이었습니다. SOC 관련은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쓰레기 매입장 관련이고요. 네 번째는 태양광 사업이라서 SOC 관련은 아마 박원수 후보의 그러니까 문화예술센터도 짓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한 언론에서 본 발언은 거기에다가 김태관 후보님이 아까 얘기 안 하셨지만 문화예술센터를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문화예술센터를 지으려면 일단 어디 부지 확보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부지 확보를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셨는지. 부지 확보는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지자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을 해서 지원 사업을 받아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먼저 부지 확보가 우선이고요. 부지 확보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과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김태관 후보님께서는 무조건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네, 맞습니다. 동의는 하는데요. 네네. 그 아시겠지만 원도심 중심에서 제주시 동부 쪽에는 문화예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예회관 이전이 없는데요. 그런 삼양과 분계, 그다음 화북, 조천, 함덕의 어떤 그런 가장 핵심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부지사업 관련 부분은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는 먼저 생각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지는 이미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어서 박두아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 발표를 2분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화의 바람 함께 만드는 행복. 저 박두아는 삼양동 봉계동을 생활복지, 경제, 관광이 함께 살아나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의원으로서 난임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주문했던 제주 권역 난임 임산부 심리 상담센터 설치가 이종 활동의 결실을 맺은 부분에 대해 운영과 예산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제주 장애인 스포츠 인권센터가 24시간 상담 신고 체계, 구축 및 법률, 심리, 행정 지원 등 원스톱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삼양동 봉계동은 초등학교 수는 많은데 생활권 내 어린이 도서관이 전무합니다. 생활권 안에서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 돌봄 공간을 확충해 아이 키우기 좋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자연 속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 있는 기저귀 놀이터, 자연형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는 봉계동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봉계 매립장 부지를 생태공원과 생활체육 공간으로 바꾸고 어르신 돌봄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 이제는 희생이 아니라 보상이 되는 봉계동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는 방치된 삼양동 선사 유적지를 정부의 국가유산 활용 공모 사업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로 되살린 미래형 문화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찾고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디지털 실감형 체험 콘텐츠가 결합된 역사공원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제가 내건 공약은 꼭 실천으로 옮겨서 주민들의 삶에 녹아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보자께서 해주신 대표 공약 발표에 따른 상호 간의 토론을 먼저 박두하 후보자와 박한수 후보자 두 분의 2분간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박두하 후보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공약 중에 지금 네. 삼양동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365 그 돌봄 체제 그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으로 2명이 있어서 이런 건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좀 관가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 작년 동안 이 삼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삼양 쪽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삼양초등학교 예를 든다 그러면은 학생 수가 1100명, 1200명을 쨌다가 올해는 지금 900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양동뿐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생 수들이 어린 학생이 떨어지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커가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뭔가에 대한 그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공약이 좀 빈약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생태공원 조성이라든가 그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햇빛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실질적인 지금 소득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생태공원, 체육시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거기 지금 건물을 하나 지으려 그러더라도 침실수가 빠지려 그러면은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거에 대한 뭔가 대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그 봉계동은 이미 주민들과 수기를 통해서 생태공원과 체육공원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박한수 후보님이 다시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봉계동은 그렇게 이제 봉계동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 도서관이 없다는 거고 청년들이 제가 묻는 건 청소년들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 거기에 돌봄 시설을 하면은 거기에 또 이제 저는 반다비 체육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다비 체육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두하 후보자께서 해주신 발표에 관해 김태관 후보자와 함께 상호간 토론 2분 내에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두하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오늘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태 봉계 관련 주제가 있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하나씩 잠깐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돌봄 관련해 가지고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삼양 봉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공약인데요. 한두 가지를 또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취약층 계층은 그 안에 이제 아마 검토 대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과 타 지역에서 삼양 봉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맞벌이 부부도 많고요. 외국인과 저소득 맞벌이, 그다음 비정규직과 청년 등을 위한 어떤 복지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양쪽 두 분 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SOC 복합시설 확충 관련해 가지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건물만 짓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다음 운영 조직, 그다음 전문성, 이런 게 더 중요한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미래지향적 방향 등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SOC 사업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초등학교 수는 많은데 생활권 내에 어린이 도서관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반다비 체육관 옆에 보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어린이 도서관을 짓고 그리고 돌봄 공간을 같이 확충을 하면 거기에서
24시간 올데이 돌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과 그리고 우리 돌봄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반다비 체육관 옆에 그 부지를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는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통 질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별로 30초 내외로 부탁을 드리며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도의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분씩 30초 이내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박한수 후보자께 답변해 주시죠. 예,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이라 그러면은 일단 도민을 그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도의회가.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을 도민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반영시키고 또 도정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제와 감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의견 수렴을 통한 이제 도의원이 지역 도의원이 네, 제한 시간이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자, 이어서 김태강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은 첫 번째는 도민을 대표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도민 소통 및 의견을 취합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민원 해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관련 입법 조례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양한 문화예술 그리고 지역 발전을 향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 박두화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의회의 역할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은 현장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그 과정을 해본 사람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변화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난임 지원 조례를 만들고 국비 사업까지 연결을 했고 장애인 스포츠 인권센터도 실제로 계속까지 이어냈습니다. 조례로 끝내지 않고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공통 질문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과 추가 질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이 주도권 토론은 총 5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간 내에서 본인의 정책 설명이나 상대 정책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시간 내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반드시 보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자, 그럼 먼저 박한수 후보자의 주도권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선거 공약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오는 공약들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한 6호 공약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본계 청소년 수전시설 조성이 지금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조속히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은 지금 야영장, 캠핑장 등 물론 청소년 수전시설도 캠핑 열기로 가득한데 제주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만 운영이 중단되거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주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성화하여 캠핑장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 사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아까 박두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부지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박두화 의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그 도서관 부분 반다비 체육관 옆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일반적으로 교통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가까이에서 근접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아닙니다. 그쪽에 지금 버스도 이제 한두 대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다비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반다비 수영장이랑 그리고 운동장,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요 차 댈 공간이었습니다. 도로에 그냥 모든 차들이 주차가 돼서 굉장히 주차 문제로 지금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나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옆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시설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요쪽에 청소년 도서관을 건립한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해서 그 부분에서 살짝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주차장 부지는 그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복합 체육관, 복합 도서관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그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부지에 주차장이 얼마만큼 확보될 수 있는 건지도 전부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후에 그 어린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예산과 그리고 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박한수 후보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봤을 힘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이 삼양동 전에 원희룡 도장에서 네. 행복주택을 건설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삼양동 주민들이 반대로 그걸 놔뒀습니다. 그게 무료 주차장 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박도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한테 SOC 사업을 했는데 저희는 피오늘 SOC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하 주차장, 지하 1, 2층 정도는 그리고 지금 연동 국민건강센터 옆에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부터 1층까지는 주차장을 쓰고 나머지는 행복주택 내지 그다음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김태관 우리 후보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순환에너지센터 그런 것들이 지금 기사에 보면 나와 있던데 그런 게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한 순환에너지센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쓰레기 문자 햇빛 소독 마을이란 게 지금 한 20만 평이 되는 부지에 지금 박도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공원이라든가 그런 거 조성을 하는 부분이 20만 평은 전부 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천동에서 거기 약간 채비지 같은 부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소독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호 햇빛 소독 마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걸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햇빛 소독 마을 정책,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 전환 마을을 하고 싶은데 우리 김태관 그 후보님께서는 에너지 순환센터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어떤 부분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에너지 순환센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친환경 순환센터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그거를 향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립장에 대한 본계 동민, 용강, 명도암, 회천, 본계 동민의 고통은 35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도 날씨가 흐르면 계속. 아니, 그 부분은 정말 알고 있는 부분인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쪽에 건축물이 안 돼요. 30년 동안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확인해 보니, 매립되어 있는지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게 가감물 정도, 태양광 시설 정도는 가능해서 그게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주도권은 김태관 후보자께 넘겨서 또 전체 5분의 시간 내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박한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검은모래 축제입니다. 사실 검은모래 축제 작년에도 가보고 재작년에도 가봤지만 늘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늘 아주 다양한 먹거리, 시끌벅적한 노래자랑, 마을 유지 인사 등 이 프로그램이 늘 반복됩니다. 과연 이게 2026년, 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가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문화관광축제가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꾸 SOC 복합시설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이 상당히 지역 예산으로만은 힘듭니다.
정부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어떠한 시설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양 지역은 체육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문화예술, 공연장, 전시실, 문화예술 교육시설 같은 그런 예술 쪽 가까운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검은모래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합청년회 회장을 한 13년 전에 해왔었고, 검은모래 축제 1회 때부터 준비를 해왔던, 우리 주관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검은모래 축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게 문제는, 전국축제, 우리 들불축제라든가 그런 전국축제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역축제, 마을축제로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연합청년회나 축제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제주도나 시로 그리고 축제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뭔가 방향성을 제시했기를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어디에다가 건의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조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작을 처음 한 컨설팅 하는 업체를 통하고 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박도임도 지금 문화관광위 부위원장으로 계신데 그 문광위 쪽으로도 계속 저희가 연락을 했었고요. 근데 여튼 예산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산 문제라서. 그리고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 의회에 계신 분이나 행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도하고 제시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두 번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생활 그 SOC 복합 사업이라는 표현이 그게 지금 제주도의 예산을 받기가 가장 좀 쉽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25년도에 국무총리 예산에서 그걸 지자체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SOC 사업을 이관을 해서 지금 현재 15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공단 그 옆에 행복주택 형태의 주차 빌딩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도현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제가 것처럼 물어본 건요. 그것도 있지만 지금 문화예술 활동이 상당히 삼양 쪽, 본계 쪽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연장, 전시실, 문화예술 교육센터 같은 문화예술 시설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화예술시설이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가장 급한 현안 사업이 뭘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삼양동이 아동들,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인구가 줄면서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청소년 비율이 높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 지도협의 회원으로 활동하는데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도 당연히 접목을 하지만 일단 청소년 그리고 노인분들이 같이 좀 어울릴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이라도 또는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때 그 관련 공약과 관련 정책 기반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도권은 박두화 후보자께 넘어가겠는데요. 자, 5분의 제한 시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출발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도의원은 단순히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만들고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켜온 삶을 살아왔는지 그 기준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두 후보님 모두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은 당규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민의 눈높이, 도민의 정석, 도민의 기준, 도민의 상식에 맞는지 그 질문에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습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사기와 같은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분들이 도민의 삶을 지키는 법과 제도를 만들 때 도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
저는 그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비난의 자리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는 능력 이전에 신념과 기준, 책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우정활동 동안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도민 앞에 떳떳한가? 라고.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신뢰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법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며 도민께 신뢰받는 깨끗한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한수 후보님, 선관위에 공개된 자료에 보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2건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좀 젊은 시절에 20몇 년 전, 30년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열심히 지역 그 청년의 활동이라든가 지역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되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활동해왔던 부분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활동했던 부분에서 좀 더 나은 뭔가 우리 지역 분들께 우리 주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더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도의원으로도 출마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김태관 후보님도 선관위 공개된 자료에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 2건, 사기 1건이 해서 전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약 20년 전 삶에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 실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번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음주운전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기 경력은 소상하게 해명했습니다.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단체 대표의 지시대로 했는데 그 지시한 대표는 권력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제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내용입니다. 아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당해본 사람들을 보다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잘난 분도 계시지만은 아픔을 자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충분히 보다듬고 반성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도민들께 진짜 진정성 있게 설명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도권 토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후보자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자분마다 비전과 정책 방향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각 후보자께서 도민 여러분께 전하는 맺은 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먼저 박한수 후보자께서 맺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명 봉계 지역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나온 박한수입니다. 이런 토론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 3, 4년, 4, 5년간 지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많은 얘기들을 제가 갖고 있는 공약이나 비전을 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죄송합니다. 정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발로 뛰는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태관 후보자께 맺은 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는 초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학과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치에 발의를 들여놓은 것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남들이 정치 활동할 때 저는 석박사 공부와 대학 교수, 강사 행정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 모르고 서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무원직을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삼양봉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지역을 만드는데 미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박두화 후보자께서 맺은 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삼양동, 봉계동 주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인격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민 곁에서 손발이 되어줄 기초의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원은 광역의원의 역할과 우리 동네 골목길이 가로등 하나, 보도블록 하나를 살피는 기초의원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저 박두화 약속드리겠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오직 삼양동과 봉계동의 발전 그리고 주민 여러분이 행복만을 위해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저 박두화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대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주시 삼양동, 봉계동 제주도의원 후보자 경선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이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